나스닥이 올해 2월에는 초중반에 올랐어. 그래서 꼬라박는 것처럼 보였는데 후반에 짜잔 강력한 반등 엔비디아. 그래서 올해는 그냥 이제 한 달 내내 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월 15일 미국 비중을 절반으로 줄인 강화국은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성만 보고 100대 0, 0대 100 올인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절성은 자주 틀리니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가왕국입니다. 네, 3월이 왔습니다. 3월에는 저는 전반적으로 아름다운 기억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3월에 슬슬 다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계절성 연구 지금까지 16번 맞고 7번 틀리고 한 번은 반반. 근데 올해는 2번 다 틀렸습니다. 참고로 3월 중순부터 4월 말이 보통 한국 주식시장이 가장 강한 시즌이죠. 코스피를 보시면요, 보통은 3월 초에 좀 오르다가 중반에 비실거리다가 중순부터 오르고 4월에도 4월 말까지 강하게 오르는 흐름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슬펐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때 배당도 들어오기 때문에 또 좀 해피하잖아요. 돈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통계가 그랬다 이거죠. 실제로 제 경험도 3월, 4월에 별로 그렇게 슬픈 적이 없었고요. 자, 물론 매해 패턴은 다를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완전히 계절성과 일치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주황색이 코스피이고 파란색이 그 20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올해도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때쯤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치?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코스닥은 어땠는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3월에는 보통 초반에 조금 오르다가 중반에 주춤하다가 중반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4월 말에 쫙 올라가는 것이 보통 흐름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3, 4월에 이제 중소형주로 재미를 본 경우가 많았죠. 2023년에도 이제 보시면은 얼추 패턴과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왜냐면 초반에 좀 오르다가 중반에 깨지다가 중후반에 쫙 갔어. 그러니까 그냥 정석적으로 작년에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제발 이렇게 가자. 그런데 이제 총선 전 3월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초반에 오르고 중반에 깨지고 후반에 오른 것까지는 똑같은데, 근데 이제 총선해 같은 경우는 보통 내릴 때 좀 많이 내리고 오를 때는 반등이 좀 적은 편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초반에 좀 오르나 하더니만 중반에 훅 깨지고 이제 후반에 반등하긴 하는데 보통 훅 깨질 때 좀 더 많이 깨졌고 오를 때는 좀 덜 올랐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총선해는 그랬고요. 근데 이번 총선은 확실히 정부와 좀 다르게 주식을 받쳐주겠다는 의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4년 전만 해도 주식 투자자가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500만 명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신경을 써야죠. 특히 총선 전에. 그래서 이 패턴이 올해는 이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많이 틀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2월은 계절성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2월은 보통 코스피가 빌빌거리다가 중반에 후아 오른 다음에 후반에 말아먹는 것이 보통인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2월은요 좀 오르다가 중반에 이러다가 후반에 계속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2월이네. 코스피가 2월에 한 6, 7% 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총선 2월 같은 경우에도 보통 코스피가 초중반에 오르다가 후반에 꼬꾸라지는 게 정석인데 이러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2월 내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23년을 맞추면서 뭐 자기 자랑 영상 하나 찍었죠. 내가 15번 전망을 했는데 12번 맞았다. 하하하. 그런 24년에는 많이 틀릴 것이다. 왜냐면 23년은 그 전 세계적으로 큰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계절성대로 흘러갔는데 2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선거 전후에는 정치인들이 희한한 짓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한국 정치인들도 밸류어 프로그램 등 희한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부스팅해야 되거든요. 총선 전에. 그래서 예측했던 대로 24년은 계절성이 덜 맞고 있습니다. 선거 이벤트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1월, 2월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 틀렸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2월에 틀렸는데 계절성이 어쨌든 결과는 좋았죠. 많이 올랐으니까. 자, 코스닥은 어땠는가? 코스닥도 보통은 초중반에 오르다가 후반에 꼬라박는 것이 이제 보통이고요. 저희 총선
총선 전에는 1월에 보통 꼬라박고 이제 2월에 이제 가파르게 오르다가 중후반에 조금 주춤. 근데 어떻게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총선 흐름대로 가기는 가네요. 그렇죠? 이제 보니까 왜냐면 보시다시피 2월에 코스닥이 그렇죠. 초중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후반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 패턴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는 코스닥은 총선 그 패턴대로 흘러가네요. 지금 1월에 많이 말아먹고 2월에 다시 반등을 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24년에는 코스피 코스닥에서 기술성 흐름이 잘 맞지 않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요 초록색 선을 또 주목해야죠. 이제 보시면은 재선 때는 그 1, 2월 중순까지 주식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때부터 3월 중후반까지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조정을 받고 그 후에 1년 내내 오른다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일반적인 패턴. 그리고 이제 2000년에서 2023년 최근 20년을 보면은 보통 3월에 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중반까지는 좀 약하다가 중반부터 후반까지 강하게 이제 반등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S&P 500의 패턴입니다. 자, 근데 2월은요 S&P 500이 보통은 중반까지 가다가 중후반에 꼬꾸라지는 것이 정석이었는데 아시겠지만 그래서 중반까지 오르는 것까지는 맞았는데 그 중후반에도 계속 올랐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에 제가 미국 비중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기저성만 보고 너무 과격하게 자산 배분을 예를 들면 뭐 100% 미국 주식, 0% 미국 주식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기저성은 원래도 3분의 1 정도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틀림을 대비해가지고 절대로 너무 과격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절반으로 줄였잖아요. 다 줄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3월에 이제 재선해 흐름이 이렇습니다. 보통 계속 꼬라박다가 한 3월 20일 지나가지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제 보통은 나스닥이 3월에 한 15일, 16일까지 꼬라박다가 이제 그 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나스닥도 원래는 3월 초중순이 안 좋고 중후반에 좋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재선이 있든 없든 그건 얼추 비슷합니다. 2월은 어땠는가? 2월 나스닥도 보통 초중반에 오르다가 중후반에 꼬라박는 것이 정석이었거든요. 네, 그거는 재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반에 오르다가 중후반에 꼬라박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그 올해 2월에는 그래서 초중반에 올랐어. 그래서 꼬라박는 것처럼 보였는데 후반에 짜잔 강력한 반등,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냥 이제 한 달 내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니나 다를까 2월 15일 미국 비중을 절반으로 줄인 강원국은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성만 보고 100대 0, 0대 100. 그러니까 계절성이 안 좋네. 다 빼자. 계절성이 좋네. 올인.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절성은 자주 틀리니까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 올해는 지금 1월, 2월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 틀렸어요. 원래 이런 겁니다, 계절성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매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차려야 되니까요. 비트코인은 어땠나? 저 요즘 코인 유튜버 되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 후에 지금 제가 떡상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늘고 있고, 그리고 구독자 수도 빵빵빵빵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베이베. 코인, 이야. 그리고 자산도 빵빵빵빵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도 기절성을 제가 분석을 해봤죠. 3월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제가 최근 10년을 봤는데 주식처럼 움직입니다. 초중반은 비실거리다가 중반부터 훅 올라가는 것이 주식과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코인 상승장입니다. It's a bull market. 제가 최근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최고점, 역대 최고점을 돌파한 후에도 1년은 더 갑니다. 자, 그걸 어떻게 잡느냐? 그래, 바로 이거야. 바로 써먹는 코인 투자 실전반. 이거를 사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립니다.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 강의 지금 얼마야? 23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걸 등록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왜 안 해? 이거 가지면은 이 강의에 최소한 1000배를 뽑을 수가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 뭐 어차피 네가 손해겠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올해 예측했던 대로 기조성이 잘 안 맞습니다. 23년 말에 그랬거든요. 24년은 혼란스러운 해다. 선거가 너무 많다. 선거 전후에 정치인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제 말이 맞았습니다. 1월에 안 맞아.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은 어쨌든 3월에 한국, 미국 코인 다 중순부터 오르는 해입니다. 3, 4월에 제가 실망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기대를 해봅니다. 1, 2월은 틀렸지만 3월에도 기저성이 맞을 수 있는 거잖아. 2월 기저성을 보면은 이제 보통 총선, 대선 이런 거 다 무시했어요. 왜냐면 보통은 2월에 한국, 미국 둘 다 중후반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된 김에 이 흐름이 4월까지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후에는 나 주식 몰라. 나 주식이 뭐야? 주식 나 모릅니다. 4월 후에는 어쨌든 그때까지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